안녕하세요. 카산드라TV의 제이크입니다. 지난회 17일 방송에서 현재 글로벌 증시가 단순한 폭락이 아닌 대공황급의 폭락장이기 때문에 많이 떨어진 것처럼 보여도 그곳에서 더 떨어질 수 있으니 섣불리 저점 매수하지 말고 계속 관망하시라고 했습니다. 대공황급 폭락장이라는 말에 대해서 실감이 잘 안 나실 텐데요. 프랑스 증시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건 프랑스 CAC 지수입니다. 2016년 말, 2017년 초 글로벌 호황기 때 지수가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마크롱이 집권을 한 2017년 5월 지수는 5283입니다. 2018년 9월에서 10월 때 미중 무역 전쟁 위기감으로 전 세계적으로 증시가 대폭락했습니다. 프랑스도 이때 대폭락을 해가지고 473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해서 작년 말까지 5978까지 올랐습니다. 이때는 마크롱이 대규모 확장 재정 정책을 써서 경기를 부양했었는데요. 신자유주의 경제학에서는 이러면 이듬해 후과가 바로 나타난다고 봅니다. 역시 2020년 2월 1일에 5,300으로 추락합니다. 네, 여기까지는 정상이죠. 그런데 아주 예외적인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대폭락장을 맞이합니다. 현재 3,800까지 추락했습니다. 작년 말 5,978에서 석 달 만에 3,800까지 추락한 겁니다. 제가 프랑스 증시 역사를 그렇게 잘 알진 못하지만 역대급 대폭락인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한국 같으면 코스피 지수가 작년 말 2200에서 현재 1320까지 떨어진 격입니다. 그러니까 1900까지 폭락했다고 저가 매수를 해야 한다던 투자 전문가들의 말이 얼마나 잘못된 전망인지 실감이 나시죠?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외환 위기나 금융 위기 없이 코스피 지수가 1400, 1300까지 떨어져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공황급 대폭락장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계속 함부로 저점 매수할 생각 말고 관망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려온 겁니다. 실제로 바로 카산드라 TV에서 전편 방송을 제작할 때 코스피 지수는 1670대였지만 방송을 하고 난 뒤 18일에는 다시 1600선이 무너져서 1591까지 폭락했습니다. 오늘 방송은 글로벌 증시 대폭락장 예상 특집으로 세 번째 방송입니다. 원래 2주 전부터 두 차례 방송으로 기획했던 것을 17일 호의 편으로 한 편 더 제작을 했던 것이죠. 즉 저가 매수 타이밍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당분간 저가 매수할 생각하지 말고 계속 관망해야 한다는 내용의 방송을 한 차례 추가 제작한 겁니다. 제가 글로벌 증시 폭락장은 2017년에 예상하기를 2018년에는 미중 무역 전쟁이 발생하기 때문에 하반기쯤 글로벌 증시 폭락이 발생한다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페북에서도 2018년 1월이 되면 모든 주식에서 돈을 다 빼고 달러를 보유해야 한다는 글들을 여러 차례 올렸었고요. 또 2019년에는 2020년 상반기에 폭락장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식에서 돈을 모두 빼고 달러로 보유하시라는 글을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여러 차례 올렸었습니다. 실제로 제 예상대로 2018년 미중 무역 전쟁이 발발하고 하반기에 증시가 폭락했습니다. 또 지금 폭락하고 있는 중이고요. 하지만 이번 폭락의 폭은 제 예상을 약간 넘었습니다. 단순한 폭락이 아니라 코로나19 팬데믹이 겹쳐서 대공황급 폭락이 된 거죠. 아무튼 제가 말한 대로 폭락은 발생했습니다. 대폭락의 원인으로서 최근 몇 년 전부터 존재했던 현재 진행형 10대 악재를 1편에서 방송해드렸었는데요. 그 중에서 트럼프의 존재는 특별해서 따로 보기로 했었죠. 그럼 코로나19 팬데믹 대폭락을 일으키는 정치적 악재 중의 악재인 트럼프의 존재와 그의 처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처신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켜 대공황급 대폭락에 일조합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러한 행동을 할 것이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는 거죠. WHO 사무총장의 코로나19 팬데믹 공식 선언 뒤 조금 시간이 지나서 트럼프가 대국민 담화문, 사실상 세계인들을 상대로 하는 담화문을 발표합니다. 자, 그리고 담화문을 끝냈을 때 세계 사람들은 어리둥절해야 합니다. 벌써 끝났냐고, 더 없냐고. 구체적인 코로나19 대응책과 국제공조 방안 등을 기대했던 세계인들은 패닉에 쌓입니다.
네, 트럼프는 코로나19 팬데믹 특별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단순히 영국을 제외한 유럽 전역에서의 입국을 금지시키는 조치만 발표했습니다. 그 외에는 별다른 조치가 없었죠. 그게 끝이었습니다. 이러면 당연히 전 세계적으로 주가가 폭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60%를 차지하는 미국, 유럽 간 이동이 중단되기 때문이고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로드맵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왜 이러는 걸까요? G7의 올해 의장국이 미국인데요. 만약에 다른 정치인, 이를테면 오바마였다면 G7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해서 각국의 방역 물자 생산과 유통 협력을 논의하고 백신 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국경 봉쇄, 긴급 피난의 요건과 적절성 등을 논의했을 겁니다. 그리고 세계 경제를 안정적으로 끌고 갔겠죠. 그러나 트럼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유럽인들아 이번에 고생 좀 해봐라 라는 식으로 봉쇄 조치만 선언하고 담화를 끝냈습니다. 트럼프는 G7의 의장국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트럼프 담화문이 발표된 다음 날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G7 화상회의를 소집합니다. 마크롱은 미국과 회의도 추진하고 국경 봉쇄라는 국제 긴급 피난 정책 실시 요건과 적절성을 검토하기도 하고 방역 국제 공조, 백신 개발 등등의 의제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유럽과 세계의 단결을 호소하죠. 프랑스가 마치 트럼프와 미국을 대신해서 의장국이 된 듯한 모습입니다. 국제 정세, 각국의 정치적 역학 관계는 경제 질서를 좌우하는 근원적인 변수입니다. 경제를 전망하고 증시를 전망하려면 반드시 국제 정세를 먼저 파악해야 됩니다. 트럼프는 이렇게 코로나19 팬데믹 선언으로 불거진 세계 금융, 경제에 대한 불안감을 더욱 키웁니다. 그리고 유럽을 비롯해 전 세계를 완전히 패닉에 빠뜨리고 증시가 대폭락하는 데 일조합니다. 특히 코로나19 타격이 큰 이탈리아와 이란의 경제가 가장 큰 타격을 받습니다. 자, 잘 보시면 이 두 나라는 중국과 친한 나라들이죠. 결국 이란은 트럼프의 담화문 발표 이후 외환위기가 터지는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트럼프가 오바마와 다른 태도를 보이는 데는 트럼프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란 같은 경우야 트럼프가 올 초부터 이란과 무력 전쟁을 벌일 의사를 계속 보여왔었던 거고요. 자, 그렇다면 유럽은요? 유럽도 트럼프의 눈밖에 난 지 오래입니다. 트럼프가 중국과 미래 세계 패권을 놓고 벌이는 전쟁에서 유럽 제국들이 트럼프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G20 정상회담에서도 유럽 각국은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는 트럼프를 노골적으로 따돌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트럼프는 트럼프대로 열이 받아서 이들 유럽 제국을 미국의 적이라고 공공연하게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관세전쟁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통해 유럽을 압박합니다. 미중 무역 전쟁은 기축통합 패권과 일자리, 특히 IT 신기술 분야의 일자리, 통신망 등을 두고 벌이는 전쟁인데요. 미국이 중국의 화웨이와 벌이는 전쟁이 바로 미중 무역 전쟁의 축소판입니다. 그만큼 상징적인 것이 화웨이라는 거죠. 트럼프가 화웨이 배척을 요청했지만 유럽 각국들이 트럼프의 요청을 거부하고 화웨이와 보조를 취하니 트럼프는 실망 수준이 아니라 경로 수준의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특히 믿었던 영국이 화웨이를 쓴다고 하니 트럼프의 충격이 컸던 것이죠. 자, 영국은 원래 중국과의 교역을 늘리려고 브렉시트를 한 건데 고생해서 브렉시트를 해놓고 중국과 척을 지면 안 되니까 당연히 영국은 화웨이를 쓰는 거죠. 트럼프가 유럽을 곱게 보지 않은 이유가 대강 파악이 되시나요? 미중 전쟁 그리고 화웨이를 둘러싼 미국과 유럽의 갈등 외에도 또 다른 중대한 이슈에서 갈등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러시아 가스관을 둘러싼 미국과 유럽의 갈등입니다. 유럽이 러시아 가스를 에너지원으로 쓰려고 하자 트럼프는 유럽의 가스회사를 제재하기로 합니다. 당연히 유럽은 내정 간섭이라고 발발하죠. 또 다른 갈등은 군사 무기에서 미국의 F-35 전투기 대신 유럽 독자의 유로파이터 전투기를 사용하려는 독일, 프랑스와의 갈등입니다. 유럽 나라들이 중국 편을 들고 미국을 배제시키니까 트럼프는 그렇게 할 거면 유럽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라고 압박하고 관세 전쟁을 일으킵니다. 사이가 계속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미국이 미래 패권을 놓고 중국과 벌이는 전쟁에서 유럽이 따라주지 않으니 코로나19 사태 즈음에서 트럼프는 그냥 서슴없이 국경 봉쇄 정책을 선언해버립니다.
그리고 아무 말이 없습니다. 트럼프로서는 명분이 좋은 거죠. 코로나19 팬데믹이 선언됐으니 당분간 유럽을 차단한다는 명분을 내세웁니다. 이러면 달러의 기축통화 장악력은 높아지고 무력전쟁 없이도 무력전쟁을 하는 것 이상으로 성가신 나라들과 얄미운 나라들을 다 골탕 먹입니다. 일석삼조인 것이죠. 최근에 트럼프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중국 바이러스라고 부르겠다면서 중국과 비정규 전쟁을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보입니다. 게다가 트럼프는 코로나19 백신을 미국이 독점하려는 시도까지 했습니다. 트럼프의 머릿속이 대충 그려지시나요? 국제 공조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반중국 아메리카 퍼스트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상황에서 국제 공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트럼프처럼 패권적 영향력을 가진 강대국이 독자적으로 자국의 이익만을 취하게 되면 전 세계적인 증시 대폭락장에는 충격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할 수 있습니다. 이번 방송 콘텐츠를 완성할 즈음에 나스닥이 개장됐는데요. 개장되자마자 또 폭락을 했습니다. 전날 7,334에서 5% 폭락한 6,902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도 아마존은 코로나19를 기회로 삼는 투자를 하고 있어 주식을 살만하다고 방송에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저의 말이 씨가 돼서 대폭락장 속에서 대부분의 종목이 떨어졌지만 아마존은 상승하고 있네요. 네,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많은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